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애플이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니를 아이폰에 탑재하기 위해 협상을 추진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두 기업 간의 파트너십이 성사되면 구글은 제미니의 잠재 사용자를 약 20억 명 이상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남미 최대 경제국 브라질이 중국을 겨냥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국이 경기 침체로 인한 잉여세 상품을 저가 수출로 밀어내고 있는 가운데 우방국인 브라질마저 값싼 중국산 수입품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높이기 위해 현행 의료수가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이에 2028년까지 5조 원가량이 화상 및 장기 이식 등 외곽의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등 중증 질환 분야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9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의 반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이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인데요. 이날 개막한 이 GTC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 빅테크주를 중심으로 증시에 힘을 더했습니다. 개별 종목 보시자면 그간 조정을 받아왔던 엔비디아는 장중에 4%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게 되면서 0.7%로 상승 마감했고요. 또 알파벳의 주가는 애플이 구글의 AI, 제미니를 아이폰에 탑재한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4%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역시 모델 Y의 가격 인상 소식에 6% 넘게 상승했는데요. 시장의 이목은 이제 다음 경국점인 3월 FOMC를 향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 흐름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어제와는 다르게 1%대로 크게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650선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시죠. 네, 코스피에서는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만 나 홀로 5천억 원어치 순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시죠.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0.3%가량 내리면서 89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수급 동향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수급 동향입니다.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나 홀로 순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제는 바로 IT 섹터입니다. 어제 드디어 엔비디아 GTC 2024 개막을 했습니다. 원래도 좀 잘 나가준 IT주지만 그래도 좀 더불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또 굵직한 이슈들이 들려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 메타의 손을 잡고 XR용 기기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고요. 또 간밤에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이죠. xAI가 챗봇, 그록의 코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좀 본격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이제 GTC 2024가 개막을 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장 초반에서는 잘 달렸어요. 엔비디아가 4% 강세를 보였다가 이제 반납을 했죠.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뭐 목표가도 상향이 됐다고 하는데 떨어진 거는 뭐 FOMC가 앞에 있으니까 뭐 경계감에 흔들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제 저녁 방송 배트맨 2부 종목 상담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아침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미국 시장이 조금 흔들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좀 빠져서 IT주들이 싸지게 내려오면 결국은 미국 시장은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기를 바랬는데 바람이 지금 되고 있죠. 근데 웃기게 우리나라만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하나도 안 빠졌어요. 자, FOMC가 21일 날 새벽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21일 이렇게 이틀 하는데 19일, 20일인가 어쨌든 우리나라 시각으로 발표는 아마 새벽 3시인가 그럴 거예요. 21일 날 이제 발표를 해요. 일단은 안 좋은 얘기 할 거라는 뉘앙스가 뉴스에 나와 있죠. PPI, CPI 지수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가 조금 뒤로 미쳐질 수도 있다. 3번에서 2번으로 줄일 거다. 둘 다 안 좋은 얘기예요.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할 건지 혹은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더 안 좋은 얘기를 파월 의장이 때려버릴지 그거는 이제 파월 의장 마음이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었던 정도만 얘기가 하면 뭐 저는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느낌이 뭐 잠깐 흔들렸다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만약 얘기를 한다면 근데 그럴 일은 없잖아요. 만약에 설마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2번으로 줄이는 게 아니고 1번만 하겠다. 아니다 안 하겠다. 금리 인하 안 하겠다. 금리 인상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럼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금리 인하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악재를 예상하는 부분들은 딱 요 정도. 근데 미국 시장도 자 미국 시장 다시 보면 그거 예상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3번에서 2번으로 줄이는 거랑 인상 시기 늦출 수 있다. 그 악재를 가지고 지금 미국 시장이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옛날 같았으면 그런 얘기 나왔으면 벌써 막 주구장창 떨어지고 막 급락하고 왜 이렇게 떨어지니? 고만 좀 떨어져라. 싫다. 난 더 떨어질 거다. 막 그러면서 막 폭락했었던 미국장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지금은 그런 악재가 나오든 안 나오든 뭐 그런 얘기 저런 얘기로 막 박살도 안 나고 이렇게 잘 버팁니다. 그래서 FOMC가 일단 지나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예상했던 정도의 악재 정도로만 그치면 뭐 흔들림이 제한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겠죠. 뭐 엔비디아 실적 무지하게 좋으니까 올라갈 거다부터 해가지고 새로운 모델 뭔가 B200, B100 내놨는데 뭐 내놓자마자 뭐 다 팔렸느니 뭐 지금 뭐 수주가 몇 년 동안 뭐 밀렸느니 뭐 이러면서 뭐 IT 실적들은 여전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든지 아니면 지금 구글 뭐 AMD 뭐 애플 뭐 오픈 AI 뭐 다 지금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지금 막 로봇도 만들고 막 챗GPT 뭐 이렇게 맞아 되게 복잡하죠. 그렇죠? 무슨 뭐 제미니부터 해가지고 무슨 모델 애플도 그 시리아 말고 뭐 하여튼 이번에 6월 달인가 뭐 내놓는다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 뉴스였던 것 같고 그리고 삼성도 뭘 내놓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인공지능 뭐 이 이슈는 올해 내내 계속 핫하게 나올 것 같아요. 로봇하고 인공지능하고 결국은 그걸 구동하는 반도체들. 그래서 미국도 당연히 그걸로 핫하고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지금 뭐 대선 주자들 열심히 정책들 열심히 미국은 돈을 찍어내는 나라잖아요. 또 경기도 좋아요. 경기가 나쁘면 돈 찍어내는 게 부담스럽지만 경기가 좋으니까 자꾸 찍어댑니다. 자꾸 찍어댄단 말이에요. 자꾸 찍어대면서 그 돈 보조금 풀겠죠. 심지어 삼성전자도 보조금 주겠다는 얘기가 한 1, 2주에 나왔는데 하여튼 보조금 이제 반도체 회사들한테 많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더 날개를 달고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엔비디아를 밀어줄 겁니다. 원래 미국은 독과점 이런 거 싫어해가지고 막 독점적인 거 막 뺏고 막 그러는 나라인데 이거는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막 상원의원, 하원의원 어쨌든 미국은 뭐 깡패 나라라고 하듯이 자기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가리지 않습니다. 뭐 독점 기업이면 어때요? 뭐 자기네들 잘 살기 위해서 자기네들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 눈치 안 보고 지금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미국은 분명히 자국의 그 이익을 위해서 반도체 기업한테 돈 무조건 몰빵해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는 더 올라갈 거고 다른 나라들도 더 올라갈 거고 막 하여튼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FOMC 때 흔들리면 IT를 사면 된다는 얘기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눈치 보기장이지만 IT 조정 시 계속 저점 매수하시면 되고요. FOMC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틀 안에서 뭐 잠깐 흔들리면 뭐 잠깐 흔들렸다 하더라도 겁먹지 말고 저점 매수하면 되는데 강한 종목이 있고 바닥 종목이 있습니다. 둘 다 좋은데 강한 종목은 지금 하루 이틀 정도는 흔들림이 좀 심할 수 있고 바닥 종목들은 안 빠져요. 그래서 오늘 바닥에 있는 놈을 하나 갖고 나왔는데 무슨 종목인지는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 조금 흔들리지만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잠시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잠시 흔들리지만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조정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계속해서 조정 시에는 IT주 위주로 저점 매수 해보시는 전략 유효하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저희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종목명 LX세미콘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LX세미콘 우선 오늘장에서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합권에 머물면서 79,5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장에서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자, 떠 있는 종목이 있고 바닥에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IT주들은 다 좋은데 일단은 감사 시즌을 코앞에 두고 있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면은 감사 보고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IT 섹터들은 대부분 다 실적들이 좋아요. 대부분 다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뭐 IT 종목들이 한 300개 있다 그러면 진짜 한 300개 정도 있거든요. 300개 정도 내에서 그래도 적자인 회사를 찾으면은 뭐 최소 10개, 뭐 많게는 한 4, 50개 정도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재수 없으면 거래 정지, 상장 폐지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 2주만 잘 버티면 이제 걔네들도 이제 그런 고삐가 이제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IT는 다 좋은데 그거 일단은 피하고 안전한 쪽에서 공략을 하는 것들이 좋은데 LX세미콘은 감사 보고서가 지난주 나왔습니다.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원래 실적들이 적자가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IT 회사들은 흑자 기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얘도 그 안에 속하는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어가는 팹리스 쪽에서는 국내에는 팹리스가 좀 약합니다. 파운드리는 강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반도체 공장 져가지고 주문 받아서 막 생산하고 하는 팹리스는 좀 약한데, 그러니까 설계를 받아서 하는 건 좀 약한데,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건 약한데 설계를 받아서 공장 짓는 거, 아니, 공장에서 설계를 받아서 그거대로 이제 생산하는 거는 그래도 좀 하죠. 물론 TSMC에 비하면은 굉장히 점유율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반도체 그 팹리스의 역할이 점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지금 애플이 막 설계하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막 핸드폰 만들어내고 뭔가 칩을 만들어내고 뭐 엔비디아 지금 뭐 개당 뭐 5,500만 원, 뭐 6,600만 원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어내고 그런 걸 설계하는 거는 좀 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는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미래를 볼 때에서는 좋아 보이는데 지금 당장은 이슈가 잘 안 돼서 안 움직이는 것뿐. 그래서 일단 바닥에 있어서 안전합니다. 뭐 결론은 바닥에 있는 LX세미콘은 시스템 반도체에 들어가고 LG 디스플레이 쪽의 실적들이 그쪽에 거의 몰빵이 되어 있는 쪽인데 이제 자율주행차라든지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활로를 지금 작년, 재작년도서부터 이제 스타트를 했어요. 근데 아직 뉴스에 부각은 안 되고 있는데 그쪽 산업들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지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풍산을 3년 전에 제가 풍산 바닥에 있을 때 얘기했었는데 앞으로의 방산주가 좋을 것 같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봐라. 그때 대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얘가 이렇게 잘 가고 있기 때문에 LRG 넥스원, 풍산, 뭐 얘네들 방산주들 무럭무럭 잘할 것 같다. 이게 2020년도서부터 얘기했던 얘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진짜로 잘 가고 있죠. 뭐 시장에서는 뭐 테마를 뭐 차운호 해가지고 자동차, 우가 뭐였지? 은이 은행이었고 우가 바로 뭐 방산, 우주산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말만 들어기 내기인데 어쨌든 바닥에 있는 이 LX세미콘은 예전에 풍산의 바닥과 같은 위치에서 가져가면 무럭무럭 자라나면서 올라갈 위치이지 저점이 깨져서 떨어질. IT는 다 그래요. 그래서 IT주들은 바닥에 있는 것들은 일단 안전하니까 그래서 오늘 LX세미콘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뭐 제주반도체처럼 떠 있는 종목들이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변동성이 심해서 그래 걔네들은. 걔네들은 FOMC 끝난 이후에서 잡아 들어가면 되는 거고 지금은 간단하게 바닥에 있는 것들에서 뭐 3에서 5%는 간단하게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일단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LX세미콘 살펴봤습니다. 감사 보고서가 이미 지난주에 나온 종목인데요. 일단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어가는 이 팹리스 기업 중에서는 상당히 덩치가 큰 그런 기업입니다. 안정적인 측면에서 이 모멘텀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고요.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저희는 살펴보고 올 테고요. 저희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3월 11일 말씀해 주신 한국항공우주 매수가 53,4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쉽게도 수익률은 기록하지 못했고요. 3월 10일 STI 38,000원 매수가 말씀해 주셨는데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3월 13일 PSK 26,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3월 14일 비츠로테크 8,160원 말씀해 주셨고요. 수익률을 2.7% 기록했습니다. 3월 15일 퍼스텍 3,320원 말씀해 주셨고 0.75%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보시죠. 네, 3월 18일 바로 어제였죠. 어제 말씀해 주신 퍼스텍 3,300원 매수가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 0.45%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383.79% 달성했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의 표적 종목 상황들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표적 종목이었죠. 어제 말씀해주신 퍼스텍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또 이 퍼스텍 어떻게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말씀해 주실 거고요. 또 오늘 장 표적 종목인 LX세미콘의 매수가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드렸었던 퍼스텍 한번 보겠습니다. 빠지는 게 없어요. 오늘 지수가 1% 정도 빠져도 빠지는 게 없습니다. 장중에는 플러스까지 났었어요. 그래서 플러스 0.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밀렸는데 뭐 이쪽 섹터들은 다 지금 거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빅텍도 오늘 흔들림이 크지가 않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강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를 보면 오늘 5일선을 다시 회복을 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기사 보니까 에라지넥스원인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가 뭐 조만간에 수주 소식이 들려올 거다라는 뭐 기사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아침에 뭐 그런 기사는 뭐 자주 보일 거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맨날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그런 얘기들과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10년 전 뭐 무기 수출해봤자 뭐 얼마나 했겠습니까? 뭐 다른 나라가 뭐 거들떠나 봤어요. 그리고 10년 전, 20년 전 그때는 뭐 평화의 나라라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막 우크라이나 전쟁도 없었고 중동 쪽에서 이스라엘 전쟁 이런 것도 없었고 뭐 대만과 중국의 이런 긴장감도 없었죠. 20년 전에는. 근데 그런 이제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에서 지금 이제 뭐 신냉전 얘기가 나오면서 뭐 또 다른 뭐 하여튼 위협과 뭐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나라 방산이 어느 정도 검증을 또 받은 상태고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실적으로 움직인다라 그러면 이건 이미 벌써 더 갔어야 되는 거고 어쨌든 많이 올라갔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2020년도에서도 이거 차트가 완전 바닥이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인다. 방산의 미래가 밝다. 이때 여기서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이때도 많이 올라가고 추천을 안 해놨더니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방산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빼고는 다 추천했어요. 추천 안 한 게 없습니다. 빅텍, 스펙코, 한일단조, 퍼스텍뿐만 아니라 현대로템, LIG넥스원,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다 추천주로 줬던 겁니다. 풍산도 줬고요. 2020년도서부터 2022년도 사이에 다 줬던 거예요. 안 준 게 없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방산을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죠. 신고점이에요. 역사적인 신고점인데 전 더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보유자의 영역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오늘 지수가 빠지는데요. 오늘 코스닥이 0.28 하나도 안 빠지죠. 이 정도 빠지고 있고 코스피가 오늘 1% 이상 빠지는데 그냥 저는 웃어버리죠. 이 정도면 뭐 집까지 이렇게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냐.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FOMC 한 번 더 흔들리겠지. 뭐 빠져봤자 일로 떨어질 거 아닌 거 아니까. 흔들면 IT주들 싸게 사는 기회라 그랬죠. 어쨌든 이렇게 흔들고 다시 어차피 우리나라 장도 올라갈 거고 미국 장도 올라갈 것인데 그러니까 코스닥이 안 빠진다는 거는 이제 그런 걸 내포하는 거죠. 만약 여기서 코스닥이 급락을 한다, 엄청나게 많이 빠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얘가 벌써 한가 가고 있어요. 얘가 벌써 나락으로 돼서 이미 뭐 상태가 안 좋아지죠.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코스닥도 잘 버티는 거고 옆 나라 일본 시장도 어제 2.7%인가 2.6%인가 강하게 움직였다가 오늘 조금 빠집니다. 많이 안 빠져요.
조금 빠져요. 이러다가 오후장에 다시 플러스로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제 얘네들이 2.7%나 올라갔다가 오늘 조금 눌립니다. 그러니까 얘도 FOMC 경계감 때문에 FOMC 끝나면 둘 중에 하나죠. 넘어가든가 흔들리든가. 그래서 FOMC 때문에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방산주인 퍼스텍을 가지고 보면 얘는 뭐 우리나라 시장이 초폭락으로 내려갈 것 같으면 얘도 여지없이 박살이 나비죠. 삼성전자 10,000원으로 떨어지고 하이닉스 50,000원으로 떨어지고 현대차 5,000원으로 떨어질 그런 정도. 그 종목들이 90% 80% 마이너스 날 상황이면 얘도 500원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미국 시장 계속 올라갈 것 같이 지금 계속 움직여주는데 조정받아도 또 올라갈 건데 미국 경기는 좋다니까요. 전 세계에 뭐 빨대 꽂고 있다고 하면 안 되고 어쨌든 미국은 자기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총력을 다합니다. 세계 경제 국가도 다 지금 걔는 안 해요. 그런 거.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특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우리나라한테도 청구서 요구한다라고 기사들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방국들한테도 다 청구서 다 그렇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지금 1인당 국민 GDP가 지금 7만 달러예요. 7만 달러. 몇 년, 2년 전인가 3년 전만 하더라도 3만 달러였습니다. 엄청 잘 살아요, 지금. 점점 잘 살고 있는 그런 미국인데, 아직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결론은 지금 3,000% 빠졌는데, 미국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급락은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퍼스텍이 일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올라가면 올라갔지. 라는 얘기를 길게 얘기한 겁니다.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방산주들을 뭐 이제 실적 발표들 할 거고, 얘도 아직 실적 발표 안 한 것 같은데, 내일인가 오늘인가? 뭐 하여튼 실적 발표하게 되면 뭔가 조금 좋아지는 지표가 보이면 뭐 3,500원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다고 보이니까 이거 갖고 있는 분들은 3,500원만 가도 7%, 8% 그래 깔끔하게 딱 10% 먹고 팔고 IT 들어가거나 아니면 조정받으면 또 들어갔다가 뭐 10% 뛰기 이렇게 자주 해도 괜찮은 올해도 한 몇 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 안 움직여 좀 답답하지만 보유하는 데는 급락도 없고 빠질 이유도 없고 우리나라 지수가 2,000 깨지지 않는 이상 얘가 떨어질 일은 없으니까 가지고 있으면 올라갈 일만 있는 일단 방산주의 하나의 섹터 그리고 우주항공 차우누 해서 우주항공이 거기 우주라고 하더라고요. 우주항공 테마도 들어갑니다. 근데 신기하죠.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지뢰 제거에도 들어가는데 재건주도 움직여도 꼼짝도 안 하고 도대체 언제 움직이려고. 하여간 양호합니다. 안 움직이는 거는 뭐 세력들이 올릴 생각이 아직 없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자, 그럼 이제 급등명중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가온칩스부터 어제 얘기했던 거 일단 점검만 해볼게요. 가온칩스 오늘 ITG 흔들리는데 얘 어제 올라갔죠? 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던 거 그대로 흔들어 놓는 건데 그래도 어제 저점보다는 위에 있네요. 양호합니다. 시장이 강하다는 게 이런 거에서 느껴져요. 장이 박살날 것 같으면 이것도 금방 5만 원으로 떨어질 텐데 의료 A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아주 다 박살나 버렸죠. 3월달, 2월달에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더니 지금 3월달, 2월달이 아니구나. 작년 7월달, 8월달에서 그렇게 강하게 움직였던 의료 AI 관련주들이 지금 1월달, 2월달 보면은 다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강한 흐름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는 가온칩스고요. 다음은 HPSP 반도체 미드 잘 버티죠. 61선 지지하고 FOMC 지난 이후에서 얘가 상방향으로 힘으로 바뀌는지 아니면 저점을 끼고 밀리는지 그런 흐름만 살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수익률은 거의 80%대. 자, 제조반도체. 자, 61선은 일단은 잘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는 실리진 않았지만 거래가 좀 실려야 확실한데 외국인들이 그래도 버티고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은 좀 파네요. 못 올라가게 막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외국인들이 여기서 그래도 사주고 있다는 거는 이 61선은 안 깨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데 거래가 지금 없어요. 여기 거래 막 들어오다가 지금 거래가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제 FOMC 지나고 나서 거래가 팍 하고 실리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다시 튈 겁니다. 일단 예상이고요. LRG 넥스원. 자, 다음은 LRG 넥스원. 떠 있는 종목은 이렇게 제주반도체라든지 HPSP라든지 아까 얘기했었던 뭐 고놈이라든지 아니면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최근에 드렸었던 종목들 한미반도체
이런 애들이 다시 급등하는지, 왜냐면 걔네들이 또 움직이거든요. 근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흔들림도 한 10%는 금방 내려옵니다. 그게 단점이죠. 10%를 내주고 30골, 40골을 놓을 거냐, 아니면 안전한 바닥에 있는 빠지지도 않는, 한 골도 안 먹힐 자신이 있는, 뭐 두 골도 안 먹힐 자신이 있는, 뭐 많이 먹혀야 뭐 5골 이내로 먹히다가 뭐 5골, 10골 누면 되는 거니까. 그런 이제 바닥주들이 있고 해서 오늘은 이제 LX세미콘 이제 그런 종목인데, 그러니까 떠 있는 종목들은 또 올라갑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LG 넥슨도 떠 있는 종목인데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또 올라갈 차례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일선을 돌파하고 안착을 했으니까 얘도 잘 여기서 횡보한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따라서 조만간에 5일선 다시 안착하고 다시 힘을 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갖고 있는 분들은 비중 줄여놓고 가지고 있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보유하셔도 되고요. 다음은 PSK. 얘도 강한 종목입니다. 어제 고가를 돌파하고 샥 하고 올라갔는데 수급도 좋아요. 지금 고점에서 자꾸 올라가고 싶어하는 종목인데 신고점으로 가는 종목이고, 이게 만약에 FOMC 때에서 혹시나 얘가 실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의심하지 말고 사면 먹습니다. 누군가가 주문 실수해가지고 팍 하고 떨어질 일은 없겠지만, 일단 떨어지면 밑으로 밀리면 수익 내기가 참 좋은 종목인데 잘 안 떨어져요. 역시 좋은 종목은 잘 안 떨어져요. 어차피 장이 올라갈 거라서 좋은 종목은 잘 안 빠지더라고요. 지금 특징이 그렇고,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40%대 수익에서 올라온 상태에서 좀 조정을 받으면, 아마 이거는 많이 올라갔고 지난주에도 반도체가 좀 흔들리니까 차익 실현 절반 이상 하신 분들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징어 다리 쬐끔 남겨놓은 사람들도 있겠고, 무서워서 다 팔아버린 사람들도 있겠고. 근데 조정받으면 다시 사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냥 갖고 있으세요. 이만큼 강하다는 뜻은 갖고 있는 애들이 끈덕지게 이렇게 버텨놓고 또 올리고 싶어서 버티는 거니까, 이거 개인들이 사서 버티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일부러 저렇게 뛰어 올려고 안 빠지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갖고 있는 게 있다면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는 거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LX세미콘 오늘의 필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도 이제 처음으로 이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때 78,000원 얘기해드렸어요. 지금 올라온 거를 수익률을 오늘 아침에 보니까 2.6%까지는 수익이 났습니다. 제가 3에서 5%는 아주 쉽게 수익이 날 거라 그랬죠. 지금 바닥에 있는 뭐 테마가 많죠. 뭐 로봇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그게 IT 섹터인 바닥이면 지금 로봇주들 바닥에 있는 거 없어요. 이미 로봇주들 싹 다 떠 있는 상태입니다. 솔트록스 봐봐요.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로보 이름도 참 로보트 딱 그쵸? 그러니까 로보스타 하여튼 로봇 같은 로보틱스 막 이런 애들 바닥주들이 없어요. 로보티즈 뭐 바닥이 없어요. 다 바닥에서 이렇게 찰떡 길게 보면 바닥이 어디 있어요? 다 이미 다 떴지. 그러니까 다 떠 있어요. 뭐 솔트록스부터 해서. 최근에 로봇주들이 고점에서 많이 빠졌다는 건 맞는데, 고점에서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진 건 맞지만 바닥이 아닙니다. 그래서 흔들릴 게 있어요. 우리가 잃을 게 없으면 무섭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가다 드라마 대사에서 보고 책에서도 보잖아요. 그렇죠. 많이 빠져 있으면 잃을 게 없어요. 많이 최저점에 있으면, 역사적인 최저점 그 근처에 있으면 빠질 게 없습니다. 특히 장이 지금 이렇게 좋은데. 근데 로봇주도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흔들릴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 반도체 너무너무 좋지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FOMC 때 흔들리면 흔들릴 게 있는데, LX세미콘은 흔들릴 게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섹터가 얘도 어쨌든 반도체예요. 디스플레이, 구동칩이죠, 칩.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에 비중이 많아서 그런데 어쨌든 얘도 칩 설계는 맞습니다. 근데 그 칩을 인공지능으로만 딱 옮겨놨으면 얘는 지금 여기 있을 애가 아니죠. 인공지능 옮겨놨으면 이미 얘는 20만 원을 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그쪽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사업을 지금 신사업을 돌리고 있다 그러는데, 반도체가 올해만 이렇게 해서 이슈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10년 뒤에도 이슈가 계속되고 20년 뒤에도 계속되는데, 기술력은 있겠죠. 국내에서 그래도 매출이 1등입니다. 그래서 팹리스 기업의 매출 1등 기업이고 LG 쪽에 역량이 집중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차량이라든지 이런 쪽에 칩 설계라든지 이쪽에 사업을 얘네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 뭐 엔비디아나 얘네들이 치고 날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다른 사업 뭔가 하겠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또 크고 어쨌든 차트가 바닥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바닥에 있어 지금 삼중바닥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따라는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좀 안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전에는 78,000원 드렸는데 오늘 시장이 흔들리니까 따라가지 말고요. 79,000원 정도 79,000원 정도로 만약에 밀리게 되면 공략을 하면 단점은 빨리빨리 움직이진 않습니다. 막 제주 반도체처럼 막 하루 지났더니 갑자기 막 10% 움직이고 15% 움직이고 이런 거는 좀 어렵지만 풍산처럼 지금은 풍산 잘 가죠. 풍산도 제가 처음에 이거 급등할 거라 준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지가 알아서 급등해서 그렇지. 제가 이거 2020년도에서도 얘기했었고 2022년도에서도 얘기했던 종목인데 바닥에서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났다가 도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또 다시 많이 올라가고 2022년도에서 얘기했던 기준으로는 풍산 지금 100% 넘게 수익이 나긴 했지만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는 이 위치로 보거든요. 섹터가 IT니까 반도체니까 그래서 LX세미콘 금액이 큰 사람들이거나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도 좋지만 하이닉스, SK하이닉스도 좋지만 하이닉스는 좀 떴잖아요. 얘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서 이게 좀 불안하다. 근데 이제 금액이 좀 큰 상태에서 묻어놓고 하이닉스처럼 무럭무럭 자라면서 나중에 40%, 50%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빠른 걸 원하면 안 돼요. 천천히 묻어넣어서 풍산처럼 하이닉스처럼 먹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LX세미콘이 좀 제격이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이제 등치 큰 조선주처럼 바닥에서 묵혀놓고 나중에 천천히 올라가는 쪽을 원한다 그러면 LX세미콘 지금 위치에서는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 LX세미콘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LX세미콘이고요. 매수가는 79,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시고요. 화면 하단에 송출되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저희 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저희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금지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절대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이 점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인데요. GST, 이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우선 최근 액침 냉각기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인 바가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보자면 다소 급등세를 보인 탓에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현재 8.62% 내리면서 56,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가면 좋을까요? 자, GST도 반도체 섹터에서 이제 장비 쪽인데 강하고 아주 좋습니다. 자, 근데 상담에 앞서서 자, 노란톡방 열어놨는데요. 노란톡방이 기존에 있던 게 꽉 차가지고 새로 하나 다시 열어놨는데 이미 벌써 거의 1,000명 가까이가 벌써 또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방은 지금 이제 1,500명이 꽉 차버렸고 이제 새로 하나 방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곧 1,000명을 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에서 800명이었는데 이제 900명 넘었거든요. 좀 전에 하고 보니까 한 911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곧 꽉 찰 것 같으니까 일단 방송 끝나면 또 닫아 놓을 겁니다. 광고쟁이들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노란톡방은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 자, 상담으로 다시 이어가서 자, GST 56,000원에 15% 떠 있는 상태에서 사셨네요. 떠 있는 상태에서 살 거면은 이거 말고도 안전한 게 많은데, 그러니까 종목은 좋아요. 종목은 좋은데 매수 가격이 너무 높네요. 이거는 단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1%를 먹든 3%를 먹든, 그러니까 초단타면 1% 먹고 나오면 되는 거고요. 단타면은 3% 정도, 단기면 뭐 5% 정도, 뭐 많이 먹어야 뭐 10%, 단기는 그 정도.
뭐 스윙으로 보면은 뭐 20% 30% 먹고 팔고도 되는데 스윙으로 들어갈 거면은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단타적으로는 초단타는 장중에 54,800원 깨지면 손절하셔야 되고요. 초단타. 단타면 53,400원 손절하셔야 되고 단기면 51,600원 정도 손절하셔야 되고 스윙이면 46,000원에서 손절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복잡하죠. 매수가가 높으니까 단타적인 관점으로만 얘기해 드릴게요. 53,500원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종목은 좋은데 단가가 높으니까 근데 뜬 상태에서 단타로 들어갔을 때에서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53,500원이 깨져서 손절했더니 그 다음날에 상한가를 가버렸네. 20% 급등해버렸네. 일주일 지나니까 150% 올라가 버렸네. 아이고 억울해. 이런 경우들이 되게 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방법을 바꾸죠. 역시 주식은 손실이 나도 가져가는 게 정답이야. 해갖고 가져갔더니 어떻게 된 게 깨질 때 손절 안 하고 버텼더니 어떻게 돼요? 더 깨져. 진짜 깨지네. 더 깨져. 또 깨지네. 또 깨지네. 마이너스 30%가 됐네. 못 팔죠? 마이너스 40% 됐네. 더 못 팔죠? 마이너스 50% 됐네.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은 상태에서는 그 손절을 빨리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손절이 됐을 때에서도 150%가 올라가도 안 억울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할 수 있으면 좋은 종목. 그게 안 되면 이제 막 꼬일 거예요. 막 손절했더니 날아가고 손절 안 했더니 급락하고 그렇죠? 손절했더니 날아가고 손절 안 했더니 오히려 급락하고 이런 경우들에 이제 매매가 꼬이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저는 FM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53,500원이 깨지면 일단 손절을 하시고요. 손절하고 나서도 150%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하라는 얘기예요. 요 얘기부터 얘기하면은 저게 무슨 얘기지 하고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전에 설명을 해드린 거고 요거 안 깨지면 수익 날 때 욕심을 줄여서 계속 분할 매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목은 좋고 오히려 만약에 떨어지면 근데 이게 각도가 너무 세가지고 세게 떨어지면 4만 원, 적당히 떨어지면 45,000원 뭐 그 정도 내에서는 매수도 됩니다. 그래서 FOMC 때만 해서 흔들려 버리게 되면 손절을 했다가 다시 밑으로 밀리면 다시 재매수를 하는 그런 매매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 패턴이 아닌가. 어쨌든 아까 얘기 드렸던 자리가 안 깨지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7만 원, 8만 원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근데 욕심은 계속 가져가다 보면 못 팔다가 떨어질 때 이제 난리가 나니까 하여튼 수익이 날 때에서는 왜냐면 이제 목표치를 안 준 게 아니에요. 지금 준 겁니다. 지금 3년 동안의 큰 목표치를 줘버린 거예요. 지금 3년의 목표치를 크게 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현대모비스고요. 현대모비스 최근에 좀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현대모비스 그래요. 자, 매수 가격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27만 2천 원이거든요. 27만 2천 원. 어제 사신 건 아닐 거고요. 그렇죠? 네, 이게 좀 오래 물려 있다가 비중은 얼마나 갖고 계세요? 지금 30% 갖고 있거든요. 30%. 네. 목적은 큰 수익은 아닐 것 같기도 한데 혹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장기로 보시는 건가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봤는데 보니까는 뭐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막 지겹고 벌써 2년 넘었네. 그렇죠? 네,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는 어제 27만 원에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라오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걱정은 지금 그거잖아요. 다시 떨어져서 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올라오긴 올라올까? 이게 지금 제일 걱정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걱정은 일단 접어두셔도 됩니다. 지금 수급은 좋아요.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샀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수익으로는 충분히 올라옵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단가를 다 낮추기 위해서 그것만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비중을 절반을 줄여도 되고 뭐 더 많이 줄여도 됩니다. 물론 팔았는데 더 올라가는 경우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지금 바닥을 쳤거든요, 얘는. 네. 바닥을 쳤고 지수도 저는 2,800에서 3,000원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럼 얘도 30만 원은 가야 돼요. 근데 이 얘기 딱 들으면은 안 팔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때에서 갑자기 자동차가 조종받아 버리고 뭐 갑자기 제약주가
꼴등이었는데 걔가 치고 올라가 버린다든지 증권주가 움직인다든지 자동차를 막 조정받으면 또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절반은 파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면 절반을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자동차 부품주를 해도 되고 IT가 좋으니까 IT로 들어가도 되고 절반 갖고 있으니까 알아서 올라가겠죠. 반대로 떨어지면 절반 팔았으니까 다시 내려오면은 어차피 바닥을 쳤으니까 조정받으면 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려오면 억울할 게 아니고 다시 사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럼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좀 파는 게 낫겠습니까? 27만 2천 원이니까 수익 날려면 뭐래도 3천 원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27만 5천 원 정도로 해가지고요. 뭐 그렇죠. 뭐 3천 원도 되고 5천 원도 되고 뭐 그 정도 올라오면 일단 절반은 파시는 게 좋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얘가 더 올라가면 자동차 부품주를 노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IT 섹터에 뭐 좋은 애들 많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조정받으면 팔았으니까 다시 조정받을 때 그때는 뭐 23만 원 쪽으로 내려오면 다시 재매수도 되고 어쨌든 수익이 나기는 나는데 바로 그냥 계속 가져가기에는 장기 투자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절반 정도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3년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보니까는 한번 떨어지면 또 이게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 장이 우리나라 장이 어땠는지 한 3년 동안 기억을 해보세요. 맨날 떨어졌잖아요. 네네. 어떻게 올라가요? 지수가 4천 갔으면 얘가 떨어졌겠어요?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가 8천 갔으면 얘가 떨어졌겠어요? 얘가 100만 원 갔겠지? 그렇죠. 예. 그렇죠. 지수가 2019년도부터 고점을 치고 들어오는데 2021년도 고점 치고 2022년도에 하락장, 2023년도에 조금 재미없는 박스권 상승장 뭐 이래가지고 지금 그랬던 건데 올해는 근 3년 동안 가장 좋은 흐름이니까 괜찮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서암기계공업 함께 보실 텐데요. 정밀기어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우선 매수가는 5,100원, 보유 비중은 10%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장에서 흐름 보시자면 일단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4,900원, 거의 5,000원 밑에서 하회하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의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자, 5,100원에 10%면은 최근에 공략은 안 하신 건가? 자, 차트 보겠습니다. 최근에 고가 딱 고가 라인에 걸리는데 물타기 했었으면은 이쪽에 매수 공략을 하셨을 거고 물타기 안 했으면 여기나 여기서 공략하셨을 텐데 일단 차트 모양은 바닥을 치는 모양이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요렇게 여기를 넘어갔죠. 한번 넘어가면서 거래 실렸고 여기도 일단 이걸 수렴형에서 일단은 벗기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가지고 있다가 5,200원이나 5,300원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거기서 거래가 실리면 이쪽으로 6,000원 쪽으로 튀는 거고 거래가 안 실려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일단은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로 들어와 있는 종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 바로 파이넴텍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파이넴텍 최근 주력 제품이 내장 힌지라는 이 폴더블 스마트폰 제조에 이용되는 부품. 현재 지금 매수가는 1,750원 말씀해 주셨고요. 보유 비중은 35% 들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보시겠습니다. 현재 2% 가까이 내려가면서 9,100원 선에서 거래 중인데요. 어떤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매수 가격이 되게 불리하네요. 자, 차트를 보면은 윗꼬리가 지금 여기서 막 생기면서 거래가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위에서 누가 지금 팔아요. 누가 단타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 확 팔고 내려오면 샀다가 또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 샀다가 그럼 거기에 맞춰서 파도를 잘 타면 재미있는데 그러니까 파도를 잘 타면 재미있는데 파도를 거꾸로 물만 먹으면 되게 재미없어요. 원래 수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수영 잘하거나 윈드서핑 잘하는 애들은 이제 파도가 되게 즐겁고 재밌지만 맨날 물만 먹는 사람들 거기다가 이제 갖다 넣으면 거의 뭐 공포죠, 공포. 그러니까 지금 공포란 말이에요. 물만 먹잖아요. 여기 딱 그 매수 가격대가 물 먹었다가 다시 올라와도 또 물 먹었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올라오면은 잘 파셨다가 단가를 좀 낮추세요. 여기 8,500원, 9,000원 이하로 다시 단가를 낮추시고 얘가 더 밀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도 밑에서 하실 수 있는데 밑에서 추가 매수했다가 9,500원, 10,000원 가면은
저항에 걸리니까 물 여기까지 올라오면 좋겠지만 9,500원, 10,000원 가면은 추가 매수했던 부분들은 올라올 때 다시 털고 그렇게 해서 단가를 좀 낮추는 작업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올라가질 못하고 저점이 여기서 깨져버려 갖고 밑으로 또 잠수 타기 시작하게 되면 골치 아파지니까요. 다행히도 지금은 장이 좋아서 8,500원이 당장 깨질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10,000원 쪽에서 1,500원 이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수익 나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를 계속 기다렸다 또 떨어지는 경우들이 자주 있으니까 징글징글 하잖아요. 그래서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좀 전에 전략을 드린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휴메딕스라는 종목 보시도록 할 텐데요. 우선 히알루론산을 이용한 전문 의약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입니다. 매수가는 29,3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보유 비중은 30% 들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의 흐름 살펴보자면 0.51% 파란불 켜면서 29,000원 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자, 휴메딕스 일단은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스마트하게 강하게 움직여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IT주들은 호재가 안 만들어지려고 그래도 매일같이 나오잖아요. 애플, 오픈 AI,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뭐 로봇 만든다는 소식 이제 곧 돌아올 거고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 AMD, 뭐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뭐 26일 날에서는 mem콘, 반도체 학회 뭐 이런 것도 있고 20날, 21일 날 마이크로 실적 발표도 있고 그러니까 끊이지 않아요. 국내에서도 뭐 정부가 뭐 세제 지원해 주겠다, 뭐 해주겠다, 뭐 한다. 또 3월에 또 뭐 또 발표한다고요. 반도체 지원 계획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육성하고 하는 이쪽 IT 섹터들은 왜냐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반도체에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걸 누가 선점할 거냐. 뭐 이런 상황이라서 제약 바이오보다는 IT가 훨씬 더 안전한데 자 차트를 보면은 얘도 만약에 위치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섹터가 반도체다 뭐 한미 반도체다 근데 이렇게 생겼다 한미 반도체 이렇게 안 생겼지 한미 반도체 역사적인 신고점에서 이렇게 고점에 떠 있는데 만약에 얘가 휴메딕스가 아니고 한미 반도체인데 이렇게 생겼다 더 사야죠 막 사야죠 그냥 뭐 주구장창 사야죠 더 떨어지면 어때 그냥 더 사면 되지 그러면 차트를 돌리고 언젠가는 올라갈 확신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그쵸 언젠가는 가겠는데 지금 이슈가 지금 반도체만큼 엔비디아만큼 지금 핫하지가 않으니까 언제 갈지는 모르니까 조금 그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매수 가격이 29,300원이면 그냥 이렇게 생겨있는 IT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 드린 거고 차트만 보면 좋습니다. 근데 IT였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좀 아쉬움 때문에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가고 나서 조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빙하기예요. 그래서 조정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 조정이 마무리가 된 게 아닙니다. 여기 고점에서 또 부딪히고 또 겨울잠 잘 수도 있어요. 근데 겨울잠을 맨날 자지는 않을 거고 올해 뭐 연말쯤에서는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올 12월 달까지 22,000원까지 구경했다가 나중에서 내년 뭐 1월 달, 2월 달에 35,000원 이거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35,000원에서 수익을 낼 거면 저는 이거를 선택해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할 수 있겠는데 얼마나 지겨워요. 아니 이게 22,000원까지 떨어지면 마이너스 20%가 넘는 상태에서 겨울잠 잤다가 35,000원 가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건 최악의 경우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 전저점 일단 지지를 하고요. 26,000원이 지지된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를 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를 이제 저항을 뚫어버리는 건데 아직 저항을 안 뚫었으니까 이걸 뚫고 올라가면서 바로 35,000원으로 가는 경우 이게 가장 좋은 경우인데 둘 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이슈가 단단한 IT 섹터로 가는 게 이렇게 생긴 애들 찾아서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잘 고민을 해서 지금 뭐 바닥에 있고 뭐 모양을 만드는 중이라서 아까 얘기했던 후자의 경우 좋은 경우가 되면서 올라갈 수 있지만 IT로 교체를 하는 게 좀 더 깔끔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는 잘 판단해서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상담은 마무리를 하겠고요. 오늘도 장 끝나고 4시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다툰이라고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혹시 장 끝나고 나서 시장이 좀 불안하시거나
IT는 좋으니까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가 좀 더 필요하다면 이따가 4시에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나기 전에 오늘의 방송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 시장은 3월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이 확산되는 장세입니다.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IT 부품주를 위주로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 조정 시의 공략이 유효합니다. 또 오늘 표적 종목은 LX 세미콘이었고요. 매수가는 39,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